오늘 간단히 BDC 저희 제도 입안이 완료가 됐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 발표도 그 전에 있었고, 하지만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지난 3월 17일에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이 완료가 됐고, 저희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도 시행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상장 신청된 BDC는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예, BDC는 개요부터 설명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결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약 하나로 200조 이상 규모로 한 50개 정도의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BDC를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 그리고 앞서 정종호 실장님, 저희 김학균 회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이제 정책 펀드 중심의 저희 민간 자본은 많이 좀 배제가 돼 있고, 정책 펀드 중심 또 국가 중심의 이런 벤처 투자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민간이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보자 라는 한 가지 축이 있고, 나머지는 민간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민간에도 비상장 기업 투자 과실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두 가지 축이 주요 추진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논의가 된 건, 도입 논의가 된 것은 꽤 이제 오래 전 일입니다. 그래서 6, 7년 전에 도입 방안이 최초 마련돼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다만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게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상장 기업 투자 펀드보다는 더 높은 측면이 있고 해서 투자자 보호가 좀 강화돼야 된다. 더 이제 추가적인 조치가 법령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 규제라든가 차입, 그다음에 대여 한도 설정, 평가 의무, 요런 이제 논의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완을 해서 결국에 25년 8월에 저희 본회의가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공포는 이제 9월에 됐고, 6개월 후 3월 17일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시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건 법령과 이제 시행령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BDC 정의는 펀드의 50% 이상 일정 비율, 이 시행령에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을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 투자 대상 기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비상장 기업, 그 다음에 코넥스 기업, 그 다음에 2천억 미만 코스닥 기업, 그리고 이제 거기에 투자한 VC,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주 투자 대상 기업인데요. 이쪽에 이제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기 5년 이상의 환매 금지형 펀드고요. 모집 가액은 500억 원 이하가 이제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조금 완화해서 300억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예, 오른쪽에 분산 투자,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분산 투자도 어떤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위험을 분산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된 규정이고요. 동일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그리고 주식 외에는 10%까지, 그래서 몰빵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산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분율 같은 경우도 한 기업을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는 이제 50%까지로 돼 있고, 금전 대여는 법에는 50% 이하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40%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일반적인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 1회인데요. BDC 같은 경우 비상장 기업이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분기 1회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투자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단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금투자 대비
다소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이 적용이 돼서 기존에 이제 공모 운용사 외에도 VC가 운용사로서 BDC를 결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이제 두 가지 축인데요. 벤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한쪽 측면과 일반 국민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두 번째 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벤처 생태계를 조금 더 저희가 키워서 선순환 체계로 가져가자라는 어, 목적으로 저희 BDC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사실상 저희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제도로 운영이 되느냐라는 거고요. 매매 제도랑 상장 제도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에 이제 공시 제도도 있기는 한데, 공시는 이제 상장이 됐을 때 뭐 주투자 대상 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매매 제도와 상장 제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매매 체결, 뭐 접속 매매, 단일가 매매 이런 내용은 뭐 일반적인 지분 증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매도도 가능하고 업팅론도 있다. 다만 공매도 과열이나 단기 과열 뭐 이런 거는 지정하지 않고 LP 제도는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간외 시장도 운영하지 않고요. 변동성 완화 장치도 적용을 합니다. 뭐 정적 VI, 동적 VI 잘 아시겠지만 뭐 정적 VI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 종가 대비 뭐 일정 비율 이상이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그리고 동적 VI 같은 경우는 직전 체결가입니다. 직전 체결가 대비 코스닥 같은 경우 6% 갑자기 이제 변동할 경우에 발동이 돼서 단일가 매매로 2분간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룰들은 다 적용이 되고요. 서킷 브레이커, 뭐 사이드카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휴장일 똑같고 저희 매매 거래 시간은 시간외나 뭐 대량 매매가 없기 때문에 8시 반부터 정규장 시간, 호가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15시 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세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세는 만약에 이제 LP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뭐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일에 최고 매수가 또는 최저 매도 호가 이거를 이제 기세로 적용한다라는 저희 룰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정가 호가만 가능합니다. 시장가는 따로 가능하지 않고요. 뭐 IOC, FK 잘 아시겠지만 뭐 바로 체결되지 않으면 캔슬되는 거고, 필요월 킬은 이거는 전액 이제 그런 전액 체결이 되면 남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캔슬되는 그런 주문 형식인데 이것도 지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소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VI 모두 적용이 되고 일시 정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뭐 종목별로 매매거래 정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지가 됩니다. 저희 뭐 상장 규정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이제 상장이 되면 저희가 상장 유지 요건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정지도 일어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시세 공표, 수탁 제도, 기타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제도인데요. 상장 절차는 저희 원칙은 공모를 기준으로 해서 예비 심사를 먼저 신청을 하고 예비 심사 승인이 날 경우에 일반 지분증권과 같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을 한 후에 공모를 하는 절차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실상 저희 예비 심사 절차가 그 인가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상장이 3년간 유예되는 전문 투자자 자금만으로 결성하는 BDC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신한 1호 같은 경우처럼 먼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효력 발생을 시킨 후에 지금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문 투자자 자금만으로 모집이 된다면 저희한테 이제 3년 이내 상장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공모 일반 투자자가 들어오게 돼서 모집이 완료가 되면 저희 쪽에 90일 이내 상장 신청을 하게 돼서 저희 거래소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주식과 이제 같은 코드로 KR 저희 세븐 코드라는 코드를 쓰는데, 예, 그렇게 해서 올려서 거래를 시킬 예정입니다. 상장 유예 기간 3년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상장 요건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 지분증권도 외형 요건과 질적 요건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금융위 등록 여부라든지 양도 제한이 불존재해야 된다. 설립 규모는 그 시행령에서 정한 300억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외형 요건이고, 뭐 경투, 안정성, 투자자 보호는 심의위원회라든가 내부 통제 절차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또 공시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이거는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이라는 개념이 코스닥 시장에 그 자사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이 제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상장 관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규모가 미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상장 폐지 사유로서 일단 관리 종목에 지정을 하고요. 관리 종목 제도도 운영이 됩니다. 관리 종목 1차로 지정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재차 다시 해당이 되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상당히 크리티컬한 그 이거는 실질 심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 지분증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실질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형식적 폐지 사유고요. 실질 심사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만약에 그 실질 심사 트리거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기업의 계속성이라든지 경영 투명성, 기타 투자자 보호를 저희가 종합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감사 의견 미달이라든지 규모 미달 이런 이제 형식적 요건만 보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 이제 제도는 설명을 드렸고, 현재 그 상장을 저희 신청한 BDC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뭐 준비는 이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4월 27일 이달 말 기준으로 시스템을 일단 완성을 해 놓으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스템과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투자를 하려면 회원사 쪽에 이제 회원가입 되어 있으시고, 회원사, 즉 이제 증권사 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거래를 하시게 되는데, 증권사 시스템도 완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제 혜택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이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회원사 쪽에서는 이제 어느 계좌로 세제 혜택이 적용 가능한 계좌로 갈 것이냐, 불가능한 계좌, 일반 계좌로 갈 것이냐, 이게 좀 디파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그게 이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확정이 되면 일단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시스템 준비하는 일정은 이달 말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거래가 돼서 오픈을 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회원사단의 시스템, 그리고 실제 뭐 신한 BDC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이 상장 신청을 저희한테 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모의 시장, 이 내용도 저희 뭐 시장 개설에 당연히 이제 같이 있는 내용이고요. 뭐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가 있고, 저희가 이 BDC를 최초 이제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뭐 관계 당국과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금융투자협회라든가 뭐 예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준비하면서 상장이 이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문제 없이 거래가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4월 달 혹은 뭐 그 이후라도 연내 상장이 돼서 어 거래가 된다면, 이제 가장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사실 거래량, 시장 유동성, 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출발을 하지만 만약에 거래량이라든가 유동성, 활성화 여부를 좀 다시 한번 판단해 봐서 제도 개선 필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진행하고, 네, 그렇게 향후로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